안녕하세요, 표예림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엊그제 실시간 스트리밍 도중 충남 천안에서 한 소중한 학생이 꽃이 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유가족분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5일 14시 45분 N포털 사이트 기준 총 기사 26개를 전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고 마음에 꾹꾹 담아 새겼습니다. 유가족분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중한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고 11일 오후 7시 15분 천안시 동남구 자택의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40여 분 뒤 결국 학생은 숨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행복하게 보냈는지 그와 관련된 기사는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겪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3년은 지옥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별이는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스스로를 부정당했으며 같은 또래 집단에게 약 3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별이의 수첩에는 학생들이 별이의 외모와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 외톨이가 되었으며 별이만 제외한 학급 단체 메신저가 운영되는 등 그동안 따돌림을 당한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수첩과 함께 발견된 A4 용지에는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지 알겠다며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내 자신 스스로를 부정당하고 온 세상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며 적었다고 합니다. 별이는 또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호부터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며 안타깝지만 나는 이를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내가 신고한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라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글을 적었습니다. 별이의 나이는 고작 19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꿈꿀 나이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을 나이에 별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검색해보고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찾아보고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이 아무리 중범죄에 해당되는 가해를 행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전과가 없는 한 초범이기에 1호부터 6호 사이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이며 6호는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입니다. 또한 별이가 말했듯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이를 구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따돌림이 극히 심했던 2학년 때 별이가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에게 또 별이의 유가족분들께
어쩌면 방관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 학교폭력 정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유가족분들은 주장하였습니다. 별이의 어머니는 이달 4일 담임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임 교사는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별이의 아버지 뉴스 측에 아이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주일간 손을 놓고 있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청했을 때라도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더라면 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하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이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별이의 사망 이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담임교사 등은 학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생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학교폭력 상황을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하는데 별이의 학교 생활 어디에도 학폭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전 당연히 누군지도 모를 이 교장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같은 동급생 무리에서 한 아이가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동급생들은 그 아이가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다르지 않은 같은 동급생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반드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라 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아이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별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은 더 클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하지만 별이가 남긴 글 속 피해 사실은 이러합니다. 신발이 학교에서 사라지거나 누군가가 별이의 태블릿 컴퓨터에 손을 대기도 했다. 친구에게 빌려준 볼펜을 돌려받지 못했다. 별이의 꿈이 경찰이라는 사실조차 놀림거리가 되었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애가 한 명 있다 라는 식의 면박을 당했다. 학급 친구들도 별이에 대해 팔이 짧다, 몸의 모양이 이상하다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별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별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발기가 된 것을 본 친구가 학교에 소문을 낸 일도 있었다. 또 별이가 중학교까지 타 지역에서 비하했고 A군은 널 명예 땡땡인이라고 불러줄게 라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여기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와 같은 폭행이, 이와 같은 폭력이 월화수목금 매 순간마다 일어났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았을 거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는지요?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이 있어도 살았을 거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별이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보니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또 별이는 스마트폰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죽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합니다. 패키친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빠, 속 썩여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일이 단순 자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타살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전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별이에게 이런 학교폭력 사실이 없었다면 여느 때와 같이 막둥이로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경찰이라는 나의 꿈을 위해 다른 수험생과 같이 공부에 몰두했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나의 생을 스스로 끄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스스로 끊게끔 만든 사건입니다. 학교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제외한 첫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보호를 받으며 마땅한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관계를 배우며 스스로를 확립해 갈 수 있게 마땅히 선생님은 교육을 해야 하고 학생은 그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국영수 사과를 가르치는 교사만 있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선생님은 교사의 수보다 적으며 학생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탐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닭장과 다르지 않으며 피해 학생보단 가해 학생을 그래도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10손가락 중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며 보호합니다. 저는 청원글에도 적었듯 그 10손가락 중 한 손가락이 썩어 다른 손가락에게 전이가 된다면 마땅히 그 한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다른 손가락을 보호할 것입니다. 전 그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여린 사람의 마음으로 지난 3년간 눈물로 아픔으로 보내다 진 꽃이 있음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다시 한번 학교폭력은 인격 살인과 다르지 않음을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가슴에 마음에 머리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별이의 부모님은 40이 넘어 본 귀한 막내 아들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부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기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 아이가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봐도 지금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세상에서 누가 아이를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제 생각뿐이지만 내 아이가 안전하지 않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내 아이의 안위를 어떻게 사회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그 첫걸음이 전 학교 폭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듯 가방끈이 짧습니다. 12년을 학교 폭력에 노출이 되었기에 배움 역시 짧습니다. 해서 저는 무지합니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 부디 오늘 한 방송이 유가족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효예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겐 사람들의 관심만이 보호가 되는 현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도 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